관할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우리나라의 뭐 경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어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여기를 관할이라고 그래요. 관할.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법원 관할만 문제가 되겠지. 이러한 관할이란 특정 법원에 대해서 어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관할이라 그러는데, 이건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요놈하고 좀 구별되는 게 사건 배당이라는 것은요, 이제 만일에 어느 법원에 관할이 있을 때, 그 법원에 판사들이 많이 있겠지. 근데 그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거야. 이게 네가 해라. 이렇게 사건 배당 각 법원에서 개개의 판사에게 배당한 걸 배당이라는 관할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재판권이라고 해요. 재판권. 그러니까 관할은 뭐냐면 그 재판권을 전제하에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담당할 것인가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권을 각 법원에다 분배하는 게 뭐라 그래? 관할입니다. 관할. 둘 다 있어야 돼. 재판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관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판권이 없으면 재판 못합니다.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공소제기가 무효란 말입니다. 재판도 할 수 없는데 검사 공소제기 있죠? 무효입니다. 그랬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사 공소가 무효다. 그런데 이제 관할이 없다. 일단은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할 위반 판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 있는 법원에서 재판하면 됩니다. 이러한 관할의 존재 이유는 가장 것이 사건 심리의 편의와 능률적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특허 소송을 지금 현재 대전에서만 한다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특허가 대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특허 법원에 관할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해당 법원사고 대전에 올 필요도 없다. 이렇게 분배시켜 놓는다. 능률적 처리를 위해서.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편의 이런 것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할은 법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의 종류입니다. 우선 관할의 종류를 크게 사건에 따라서 이제 관할을 분배하는 것을 사건 관할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건은 이러이러한 재판해라. 이거 사건 관할이라 그러고 직무 관할은 이러이러한 직무를 할 때는 이런 데서 해라. 이거 직무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무 관할은 이 시간에 안 배우고 해당 직무를 할 때 배울 겁니다. 이를테면은 재심이란 그 직무를 할 때는 어디서 해라? 원심법원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요. 원심하고 비상상고는 대법원에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라. 이렇게 된 거를 직무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사건 관할인데요. 이 사건 관할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은 이러이러한 재판한다. 이걸 줄여서 법정관할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관할, 법에 정해진 것은 다시 두 개인데 고유법정관할은 뭐냐면 그 사건에 관해서 관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이런 법정관할은 이제 장소, 어느 장소다. 이걸 토지관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단독부에서 해라, 합의부에서 해라. 이걸 사물관할이라고 그러고 신급관할은 1심에서 해라, 항소심에서 해라. 요거를 이제 뭐라 그래? 신급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관할은 뭐냐? 이거는 다른 사건하고 병합해서 할 수 있다 이 말. 병합. 합쳐버립니다. 이거 이따 배울 거고. 재정관할은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입니다. 재판으로. 어떨 때 재판으로 정하는가?
관할이 없을 때가 있겠죠. 법정 관할이 없다 할지 불명확하면은 법원에서 관할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해라. 그리고 이제 관할 이전은 관할이 있지만은 그 법원서 재판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건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다른 법원으로 관할 사건을 넘깁니다. 여기를 이전 관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게 쭉 앞으로 할 것들이에요. 지금 관할 편에서. 관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관할 아니면 재책이 나올 건데 거의 대부분은 관할이 나옵니다. 경찰직에서. 자, 조문부터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1조입니다. 관할의 조사는 직권으로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사해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이의제기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원칙인데 320조가 토지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소관할입니다.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한 위반 선고를 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관할은 직권으로 못합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위반 신청이. 토지관할은 장소관할에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청주에서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조사를 합니다. 조사 안 하면 그냥 대전 재판 해버립니다. 제2항입니다. 이러한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피고 사건 진술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진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할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검사 공소 제기 시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존재해야 되지만 토지 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관할은 검사 공소 제기 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때는 토지 관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제2조입니다. 관할 위반이 됐을 때 소송행위는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즉 뭐냐면 소송행위라는 말은 수사, 공소 이런 게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관계없습니다. 관할 위반이란 말은 뭐야? 관할이 없다는 것이지 수사가 위법이다. 검사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송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알았죠? 법원은 검사 공소제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심사하냐면요. 수사가 적법했는가를 봅니다. 검사의 공소가 적법했는가를 심사를 하고 만일에 수사나 검사 공소 제기가 위법일 수도 있죠. 이때는 검사 공소를 결정이나 판결로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나 공소가 적법하면 다음으로 뭐를 조사하냐면 이번에는 관할이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관할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합니다. 그러면 봤더니 수사도 위법이고 관할도 없습니다. 이때는 무슨 재판하냐면 공소 기각 재판을 합니다. 이거는 법의 재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공소 기각 결정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각 판결하고 관할 위반 판결해라. 이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을 했다 말은 검사의 수사나 공소 제기는 뭐다? 적법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소송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조입니다.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신급을 요하는 때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뭐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관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출장도 갈 수 있어요. 수명법관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항의 규정은 이제 누가 한다? 수명법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합니다. 신급관할입니다. 단독부 신급관할은 지방법원 단독부가 1심이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예요. 3심은 대법원이고, 합의부 신급관할의 흐름은 합의부면 1심이,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요 신급관할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그 한 번씩은 그려봐야 될 겁니다. 요 사건이 단독 분야, 합의 분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사물관할. 단독 분야, 합의 분야 것을 뭐라 그래? 사물관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그림 갖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요 고등법원은 합의부입니다. 이것도 합의부입니다. 그럼 이 그림만 한번 보자고요. 시험을 내일 그럼 봅시다. 사물관할은 제1심에서만 문제가 된다. 맞죠? 사물관할에 따라 항소심은 달라지죠. 그러나 상고심은 변화가 없죠. 이렇게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도 있어요. 이건 아예 점수 드세요 하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런 것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은 대법원인데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등법원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수원이 금년에 생겼어요. 수원이. 그래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수원이 있는데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겁니다. 자,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이란 1심 법원의 구성을 단독부로 할 것이냐 합의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는데, 이러한 사물관할은 1심에서만 문제가 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법에는 단독부로 돼 있지만 법관이 봤을 때 이건 중요한 사건이야, 이럴 때는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책 교재를 보게 되면 막 합의부 사건, 단독부 사건 해가지고 어떤 책은 막 한 페이지 정도 시커멓게 나온 경우 있어. 그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만일에 그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고 하면 그게 답으로 되지는 않아요. 몰라야 됩니다. 알겠죠?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8조입니다. 8조 1항은 별 중요하지 않은데, 장소관할 문제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청주 사는 사람이 청주서 범죄를 했어요. 관할이 그럼 청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이사도 갈 수 있어. 저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재판할 때마다 제주도에 청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법원은 이제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로 사건을 뭐 할 수 있다? 이송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항은 뭐 그건데 중요한 거는 8조 2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는 단독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게 합의부로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8조 2항이 뭐라 그런다?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라. 합의부로 보내라는 겁니다. 됐죠? 이 간단한 게 경찰직에서 맨날 나옵니다. 합의부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은 1심에서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자, 봅니다. 어느 사건이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무슨 사건이야? 단독부 사건입니다. 그쵸? 어느 사건의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 그러면 단독부란 말이에요.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뭐 한다? 이송해야 됩니다. 맞죠? 합의부의 항소심 어디니까? 고등법원이니까. 요거는 너무너무 쉽잖아요. 경찰직은 이것만 물어봅니다. 경찰직을 제외한 모든 경감부, 승진, 법원, 검찰 모두는 거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니은을 물어봅니다. 니은을.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일에 공소제기 시에는 합의부였는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부로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법에 없어요. 8조 2항은 뭐만 돼 있습니까? 단독부 사건을 합의부로 변경했을 때 합의부로 보내라는 말은 있지만 그 반대는 법에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의부에서 그냥 그대로 심사를 합니다. 단독부로 재배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왜 경찰직만 안 나올까? 다 나오는데 경찰직은 꼭 8조 2항만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토지관할입니다. 장소관할인데 토지관할의 원인을 우리가 재판적, 일본 말입니다. 재판적이라도 하는데 제일 먼저 토지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고인 주소, 이게 뭔가도 하고요. 거소, 현재지로 하고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항에 규정한 그 외에, 그러니까 범죄지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관할이 두 개 되겠죠. 그러니까 선적지, 배는 그 배가 선적된 데가 있잖아요. 부산이면 부산, 인천 이런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 도착지란 말이에요. 범죄 후 도착지가 한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범죄지부터 봅시다. 범죄와 관련된 장소면 됩니다. 착수, 중간, 최종, 공모, 예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책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있었어요. 서울에서 칼로 찔렀어요. 기차 타는데. 그래가지고 오다가 대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범죄지가 몇 개야? 2개입니다. 착수지, 결과 발생지. 그 다음에 주소도 되는데 주소를 뭐라 부르냐면 생활근거지를 법에서는 주소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한 주소란 생활근거지를 말합니다. 주소란. 그런데 생활근거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장돌뱅이들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거소라는 것은 좀 오래 머무는 겁니다. 장기간. 거소. 현재지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 공소제기당 현재 있는 곳입니다. 주로 뭐 체포,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 이런 거. 불법 체포 말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해적들을 이제 관할은 군인들로부터 검사가 인도받은 장소가 체포지죠. 현재지가 되고요. 현재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도망하거나 주소가 변경돼도 관계없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는 선적지, 귀국지,
범죄 후 최초로 도착한 데가 관할이 된다. 재판적이 아닌 거, 피해자 주소지가 아니라 누구 주소지? 범죄자, 피해자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소지고요. 선박 출발지가 아니라 뭐다? 선착지입니다. 도착지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주가 지방법원 본원이고요. 천안이 아마, 천안이란다. 저 어디? 옥천 같은 데가 아마 영동 같은 지원일 겁니다. 지원. 제천 같은데. 그러면 본원과 지원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본원과 지원은 행정적인 법원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본원에서 지원을 감독해요. 행정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본원과 지원이지 관할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천 지원이 청주 본원에 속해져 있죠.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천 지원이 청주 본원에 속해져 있다는 말은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명령을 받아라는 것이지 관할은 별개입니다. 제천 지원 관할 사건 제천 것이지 어디 것이 아니야? 청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각자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원 관할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원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지원과 본원 사이는 무슨 관계다? 관할 문제입니다. 여기는 토지 관할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충주 지원, 충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자, 이제 사건이 만일에 여러 개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서울서 절도죄를 범했고, 청주서 사기를 범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강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범죄가 3개입니다. 그러면 3군데 다가 지금 관할이 있죠. 3군데 다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건이 서로 관련돼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 합치는 거를 병합이라 그럽니다.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병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건만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합할 수 있는 사건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제 첫 번째, 한 사람이 범한 수재. 여러 번째 범했을 때 여러 개의 범죄를 뭐 한다? 병합. 그래서 전부 다 병합하잖아요. 박근혜 씨 재판은 죄가 30몇 개인데 뭐예요? 다 병합에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병합에서. 이렇게. 1인이 범한 수재. 그러면 이제 병합하려면 사건이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사건이 하나는 병합을 안 합니다. 그냥 재판하죠. 그러면 사건이 하나인 것은 병합이 안 되는데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에서 사건 하나로 봅니다. 포괄일지 사건 하나죠. 사건 하나잖아. 포괄일지. 법적 경합도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관련 사건 아니에요. 두 번째, 공범들입니다. 당연히 공범 사건 2개죠. 공범 사건 하나 아닙니다. 각각 사건들입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수뢰죄가 몇 개야? 2개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공범들은. 처벌도 각각 따로 받습니다. 공동정범은 행위만 같이 한다는 것이지 처벌은 각각 따로 받고 재판도 뭡니까? 박근혜 최순실 재판 따로 하죠.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 뭐야? 별개 사건인데 2개를 뭐 할 수도 있어? 같이 뭐 할 수도 있다? 병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범. 친족은 공범 아니죠. 친족은 병합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범이라는 것은 공범하고 차이점은 공범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안 하는데 한 현장에서 범죄를 같이 한 애들을 뭐라 그래? 동시범이라고 그럽니다. 집단 패싸움 했을 때. 그래서 1번, 2번, 3번 안 헷갈리잖아요. 뭐야? 뭐 실체적 경합범, 공범, 동시범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출제형 같은 번 내? 4번을 내겠지. 범인 은닉죄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 범인이 있겠지. 그래서 범인하고 범인을 은닉한 놈은 둘이 병합해서 재판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작물죄가 있으면은 절도범이 있겠지 이 말입니다. 증거인멸죄가 있으면 본범이 있겠지 이런 건데, 요놈을 앞자만 따서 나는 예전에 여러분 내가 시험 볼 때는 나는 주관식으로 보니까 암기할 필요 없죠. 주관식으로 보니까 우리는 법전 주는데 더군다나 요거 적으면 감 좀 시켜버립니다. 조문에 있는 걸 뭐하러 적어. 근데 이제 여러분 객관식 강의할 때는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난 앞자만 따봤어. 한번 해볼까? 나는 이렇게 암기를 했어. 통장은 위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린가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지. 난 이렇게 여러분 강의했다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야. 통이 뭐냐? 통역죄, 허위감정 통역죄, 장은 장물죄, 은은 범인 은닉죄, 위증죄, 인멸죄와 그 본범들. 난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했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닌데 어떤 형태든 이거 암기해 놓은 게 좋아. 여론과 그 본범들은 뭐다? 관련 사건이야. 알았죠? 이거 암기해 놔야 됩니다. 관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사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로 뭐 한다?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번 공범들 병합, 4번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이 여러 명 나오죠. 맞잖아요. 아까 범인 은닉죄와 범인은 피고인 2명 나오잖아. 공범도 2명이면 피고인 2명 나오잖아. 이런 피고인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동피고인이라는 용어로 앞으로 무지하게 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 뭐라 부른다? 공동피고인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공동피고인은 공범만 된다고 들렸죠? 거기 뭐지? 이번에 그 공범들 사건 병합하면 당연히 뭐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고, 맞죠? 거기 3번에 동시범들 병합하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맞잖아요. 4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막 틀립니다. 공동피고인은 공범만을 의미한다. 뭔 소리야. 공범이 아니라도 뭐야? 병합되면 다 뭐라 부르지? 공동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피고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뒤에 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요 2번 할 때마다 예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어떤 놈인가는 기억을 못 합니다. 한 10년, 한 15년 된 것 같은데 학교가 옛날에라 모르겠습니다. 걔가 어느 날 책을 이렇게 갖고 왔어. 뭐 소설책을.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었나 없었을 것 같은데. 뭐냐? 그때 뭔 책이래. 아, 너무 재밌습니다. 봤더니 그 조양은이가 그 자기 책을, 그 조양은이 깡패 두목이 뭐 책을 써놨더라고. 자기 그 일대기 자서전 비슷하게. 쭉 봤더니 그런 거는 몇 권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권 보는데 그냥 3, 40분 봐버립니다. 우리 무협지 잘 보기 때문에 무협지 아무리 뚜껑으로 한 15분이면 봐버립니다. 예.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 이거 여러분 수업하면 좋겠다 해서 가르쳤는데 이런 겁니다.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이겠지. 조양은이라는 애가 서울에서 그 사람을 뭐 신상상가 누굴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 그럼 죄가 뭐야? 살인 미수죄지요. 서울이 범죄지죠.
얘가 이제 도망을 친 거야. 얘 고향이 전라도 광주란 말이야. 전라도 광주인데 그때마다 옛날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 신상사란 애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통 주목해갖고 막 하여튼 경찰들이 그냥 좋아했는가 봐요. 걔를 옛날 그랬고 갖고 이제 조양은이가 비겁하다. 그래갖고 이 새끼 잡으면 고문을 해가지고 조양은이를 완전히 그 깡패 세계에서 은퇴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게 소문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경찰이 그렇게 한다고. 근데 광주 체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서울 범죄지가 서울이니까 뭐가 돼? 서울로 이제 가야 돼. 재판 받아야죠. 그럼 서울 수사를 먼저 할 거 아니야. 서울서. 맞죠? 이 새끼가 잔머리를 쓴 거야. 조양은이 후배 여자친구가 조양은이를 강간죄로 고소를 합니다. 나 어제 강간당했다는 겁니다. 얘한테. 그럼 사건이 이제 몇 개 있어? 2개 발생한 겁니다. 뭐하고? 살인 미수와 강간죄가 이제 걸린 겁니다. 실제 병합이죠? 맞잖아요. 사건을 병합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병합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광주에서. 자, 그럼 봅시다. 이때 그 광주에 받은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간죄를 왜 광주에서 지금 재판합니까? 광주가 범죄지니까 그걸 뭐라 그래? 고유 법정 관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살인죄는 지금 여가 병합이 됐죠. 그럼 살인죄를 뭐라 불러?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도중에 당연히 강간 안 했겠지. 지금 서로 안 가려고 한 거지. 그 여자가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취소를 합니다. 옛날에 강간죄 친고죄였을 때. 그럼 고소를 취소하니까 당연히 공소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유 법정 관할이 뭐가 돼? 소멸돼 버렸죠, 사건이. 강간죄가 없어버렸잖아, 지금 현재. 이랬을 때 관련 사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왔을걸,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련 사건에서 병합된 경우 고유 법정 관할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때 관련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에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면 원래 사건으로 복귀돼버린 거야 말이에요. 계속 뭐한다. 광주에서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4년을 받아가지고 책 보면 광주 교도소에 살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이잖아. 거기서 다시 이제 새를 막 귀합하고 막 그래요. 그 깡패들도 잘합니다, 이 법. 그래서 잘 봅니다. 고유 법정 관할과 관련 사건이 병합이 됐을 때 고유 법정 관할이 뭐한다? 먼저 소멸한다고 해서 관련 사건 역시 소멸한 거 아닙니다. 관련 관할은 그대로 뭐한다? 유지가 됩니다. 됐죠? 이거 너무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양의 거랑이 뭐해서 그냥 그 얘를 기억을 뭐한다? 기억과 니은을 그냥 뭡니까? 살인죄와 모욕죄를 해놓은 거예요. 읽어보면 되고. 3번입니다.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관련 재판적하고, 자, 관련 재판적은 사건을 병합하죠. 합칩니다. 지금 뭐라 그래? 병합 관할이라고 합니다. 병합. 하고 병합은 다른 말입니다. 이 병합 관할이나 관할병합이란 말은 사건이 몇 개야? 여러 개의 사건입니다. 수개의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만다 합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병합이라 그러고 병합이 합친다는 뜻 아닙니까? 요 경합은요 한 개의 사건에 이 말입니다. 관할이 여러 개 발생합니다. 아까 봐봐. 청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서울에서 절도를 하고 부산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럼 주소지 청주, 범죄지 어디? 서울, 현재지 어디? 부산. 절도자 하나에 관할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오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관할 경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병합과 경합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병합은 뭐야? 합친다는 뜻이야. 병합, 합친다. 그러니까 합친다는 말은 뭐야? 사건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돼? 여러 개가 돼야 합친다는 말이 나오죠. 경합은 뭐야? 누가 빠르냐? 경합한다. 누가 빠르냐? 이 말은 뭐야? 사건이 하나인데 이 말이에요. 누가 우선하냐? 병합입니다. 그러면 자 토지 관할을 병합입니다. 장소 병합이라 이 말이에요. 사건에 여러 개의 사건이 사물 관할은 똑같은데 에? 병합을 할 때 어디서 병합 결정을 하냐면 어디서 그 여러 개의 사건에 공통되는 상급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디서 재판해라 이렇게 어디서 병합에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이따 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사물 관할의 병합은 요거는 단독 하나는 단독 하나는 합의부란 말이죠. 이건 합의부에서 합니다. 공통 집권 아니에요. 토지 관할 경합입니다. 여기는 공통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거는 선착순의 원칙입니다. 먼저 공소 제기된 데서 재판합니다. 먼저 공소 제기된 데서. 사물관할 경합은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이 경합과 병합이 헷갈린 게 어디서 헷갈려버려? 토지에서 헷갈리면 어차피 헷갈려도 어차피 뭐야? 사물은 무조건 뭐니까? 합의부니까 안 헷갈리는데 헷갈려 답은 맞아. 주로 어디서 헷갈려버려? 토지에서 헷갈려버려. 토지 병합과 토지 경합. 이러면서 볼게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 수개의 사건이 관련돼 있을 때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게 병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속한 때는 이 말이에요. 공통되는 집권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 관할에 대해서 검사 직권으로 안 합니다. 검사나 피고인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병합 결정 법원은 어디다고? 공통 집권 상급 법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갑사건의 1심이 청주지방법원 단독부입니다. 을사건의 제1심은 전주지방법원 단독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같은 사물인데 지금 토지가 다르죠. 병합하려고 합니다. 청주의 직근상급은 대전고법이죠. 전주의 직근상급은 광주고법이죠. 공통이 안 되죠. 공통돼야 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면 대전고등법원의 상급은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의 상급은 대법원이죠. 이 사건 어디서 결정해? 가번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명확 결정을 합니다. 어디 재판해라 된단 말이에요. 나번 갑사건의 항소심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있고, 그럼 이거 뭐야? 단독부입니다. 이거 순수가 나와야 돼. 을사건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을사건도 단독부예요. 둘 다 직근상급이 어디죠? 대전고법이죠. 이때는 대전고법에서 병합 결정을 합니다. 답은 갑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고 을사건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입니다. 공통이 안 되네. 어디서? 대법원사입니다. 마번 잘 봐. 갑사건의 항소심은 청주지방법원 합의부고, 그럼 무슨 사건이야 이거? 단독부. 을사건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 이건 뭔 사건? 합의부입니다. 여기에 예전에 경찰직에 매년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무엇의 병합이야? 토지 아니야. 사물관할의 병합이야. 공통직권 아니야. 이건 합의부에서 병합 결정해. 어디? 대구고법에서. 그렇죠? 여기에 요즘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한 7, 8년 전만 해도 경찰직에 매 시험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제 병합하게 되면 이제 병합 결정을 하면 이제 그 병합 결정에 따른 그 등본을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기록을 이제 법원에 병합 심판하게 될 법원에 보내줍니다. 7일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병합은 지금 누구 맘이야? 꼭 병합할 필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병합을 했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어?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분리할 수도 있고, 법원 맘입니다. 재량입니다. 사물관할의 병합은 어디서 한다? 합의부에서 합니다. 단서가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는데, 그건 조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갑사건의 항소심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을사건 대구. 아까 이거는 사물관할 병합이라 했고요. 합의부가 병합 심리 결정을 할 때는 즉시 결정 등본을 단독 판사에게 보내는데, 이때 단독 판사는 5일 이내 기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왔나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나온 것 같아. 토지관할이 병합되면 기록을 며칠 이내 보내지? 7일이고 사물관할이 병합되면 기록을 5일 이내 보내죠. 형사상 규칙이 있는데 추접스럽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야 아마. 내가 적어놓은 게. 그 다음입니다. 사물관할을 수개 관련 사건이 계속돼 합의부에 간다. 다음에 병합결정 효과. 심리 중에 고유관할 사건이 먼저 종결되어 재판이 선고되어도 관련 사건 관할은 맞지 않는다? 소멸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관할 경합입니다. 경합. 사건이 몇 개다? 하나. 경합 하나. 한 개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할 것인가를 정한 것을 관할 경합이라고 한다. 갑이 청주에서 A제와 B제의 상상적 경합이고, 상상적 경합이니까 사건 하나죠.
검한 경우나 청주에서 범죄를 하고 부산에서 체포된 경우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를 관할경합이라고 한다. 관련 사건은 수교 사건에 대한 관할병합의 문제고요. 관할경합은 병합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조입니다. 동일 사건이 하나라 이 말이죠.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이 된 때는, 즉 이 말은 동일 사건이니까 상상적 경합이라 이 말, 사건이 하나인데 하나는 단독부고 하나는 합의부란 말이에요. 어디서 재판한다?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경합. 동일 사건이 이번에는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사물 관할이 똑같다는 거야. 이번에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선착순 먼저 받은 법원. 단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검사 피고인 신청에 의해서 뒤에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 제기된 하지만 검사나 피고인 신청으로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제기된 것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봐. 어마어마하게 4번 나와. 경찰직. 이건 무조건 암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4번은. 그러면 12조. 자, 12조. 그러면 이제 동일 사건의 수개가 계속되면은 합의부에서 하죠. 맞죠? 합의부에서 하잖아요. 12조가. 단독부에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경합이 되면 뒤에 제기된 원칙 앞에 거 하죠. 그러면 이때 재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재판하는가 이 말이에요.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왜? 단독부는 청주에다가 상상적 경합인데 합의부는 대전에 하면 의재판에 대전서 합니다. 그럼 청주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똑같은 합의부 사건인데 하나는 전주, 하나는 청주에서 했어요. 청주가 더 빠릅니다. 그럼 전주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뒤에 제기된 것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결정. 이거는 그냥 서류 보고 재판해라. MR의 서류를 보고 그 검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류 보고 뭐 한다? 결정을 합니다. 이것과 관할과 전혀 관계없는 걸 경찰에 한다는 겁니다. 공소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 제기했을 때 그걸 이중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한번 공소 제기해놓고 또 제기합니다. 이 멍청한 자식이. 그럼 당연히 뒤에 건 무효죠.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여기 경찰직이 특이있게 문제입니다. 공소 제기된 거 다시 공소 제기하면 뒤에 거 뭐 한다고? 기각 결정이야 판결이야. 이건 물어봐야 되거든 검사에게. 야 검사 너 똑같은 거야?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 걸 판결이라 그래요. 판결. 동일 사건이 수개에 계속해나 관할경합되면은 재판할 수 없는 기각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인가 판결인가 꼭 경찰이 갈 때는 구별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건 뭐 다 알겠지. 이제 그 공소 제기된 포괄일죄에 대한 후행 사건의 공소 제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형법, 소송법 전반적인 종합 문제인데 자, 한번 해봅시다. 상습사기죄입니다.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지금 이것으로 공소를 제기해놨습니다.
언제? 11월 9일 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1월 10일 날 사기죄로 또 공소를 제기합니다. 됐죠? 여러분, 상습사기란 것은 뭐예요? 포괄일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습사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습사기로 공소제기해놓고 또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이중기소라고 합니다. 맞죠? 이때 뭐 한다? 이거에 대해서 공소, 기각 뭐 한다? 판결한다 이 말입니다. 판결해버립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어이 사기죄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차피 죄명은 상습 사기죄예요. 범죄 사실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또 사기를 쳤으므로 이렇게 추가만 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에 다시 또 상습사기죄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이중기소죠. 뒤에 거 공소 기각 판결하는데 만일에 뒤에 것이 또 그 이중기소란 걸 모를 수도 있죠. 법관이. 그래서 뒤에 것을 먼저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앞에 거 재판 못하죠. 그럼 앞에 건 무슨 재판하냐 그러면요. 이미 한 번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공소제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기판력 있는 사건에 공소제기하면 면소 판결을 합니다. 앞에 거는 면소 판결하는데 요거는 이제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죠. 한 번 나왔거나 경찰직에. 3번. 상습죄, 사기죄로 유죄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봐봐. 이 상습 사기죄가 지금 이 사람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에 사기죄로 뭘 하는 거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2018년 사기는 이미 유죄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맞잖아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모든 사기죄를 묶어서 뭐 한다? 지금 처벌을 받았잖아요. 상습사기죄로. 그런데 단순 사기죄로 그 사이에 또 하나 공소제기한 것은 이미 재판받은 사건 공소제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기판력 있는 사건에 공소제기하면 아까 무슨 재판한다고? 면소 판결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관할입니다. 14조.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합니다. 자, 이게 왜 관할 지정이 뭐냐면 이제 관할이 없을 때, 명확하지 않을 때, 또는 관할 위반을 선고만 해놓고 이게 어디 관할에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 내가 이제 간혹 가다가 예전에는 조치원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그 조치원을 청주에서 몇 번이냐? 502번인가 타고 가면 되는데 그 강성과 강 어디를 지나면 그 다리가 있어, 다리. 그 다리 넘어가면 충남이야. 다리 안 넘어가면 충북이고. 그럼 다리 가운데 사고 나면 어디냐는 거야. 이렇게 아주 관할이 뭐 할 때가 있어?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안 그럴 거야.
박정희 때 그랬다든가. 하여튼 뭐 하여튼 옛날에 그랬대. 그 한강에 사람이 내려오잖아. 그러면 뭐야? 이게 시체가 어느냐에 따라서 그 경찰의 관할이 달라진대. 귀찮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 경찰은 뭐야? 장터로 시체를 밀어버리는 거야. 저쪽으로. 저쪽에도 썩을라지. 같이 미는 거야, 시체를. 서로 막 뭐 하려고? 안 가져가려고. 시체가 딱 가운데가 있어. 관할이 아주 애매한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때 이제 검사가 이 관할이 어디냐라고 법원에 지정 신청이라 그래. 근데 지정 신청이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러분, 여가에 다 누구 무슨 신청이 항상 검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냐면 피고인도 할 수 있는데, 관할 지정 신청은 상식적으로 누구만 해? 검사만 합니다. 여기를 꼭 조심해야 돼요. 관할 지정 신청은 이것 물어봅니다. 피고인 못 합니다. 검사가 신청하는 거고, 관할 이전 신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할이 있는데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했더니 관할 법원이 어떤 법률상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있을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판사가 전부 막 배탈이 나봤다 할지, 전부 다 그 있는 판사가 주로는요, 범죄 성질, 민심, 기타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건데, 주로는 사유는 이유입니다. 이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대구에 있는 그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대구에 있는 판사들 이름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욕을 한 거예요. 이 새끼는 돈 주는 새끼, 뭔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명예훼손죄로 범죄지가 어디야? 대구죠. 맞잖아요. 이 사람 주소지도 대구잖아. 대구 변호사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대구에서 재판하면 이제 피해자는 재판 못 하니까 다른 판사가 하겠지만, 응? 다른 판사가 뭐예요? 같은 동료니까 아무래도 이 변호사한테 유죄 판결을 확률이 크죠? 이 사건을 어디로? 대전으로 관할 이전을 시켰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관할 이전은 시험에 그게 나온 게 아니고요. 추접스럽게 경찰 지문을 물어봅니다. 경찰과 승진 뭐냐면 그 조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권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검사는 뭐죠? 의무예요. 한다고, 피고인은 뭐다? 할 수 있다예요. 여기에 경찰 직선을 봅니다. 사유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뭐 사유도 알아서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알겠지? 검사는 하여야 한다고, 피고인은 뭐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고, 피의자는 못합니다. 이러한 이전 신청은 1심이든 항소심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지정 이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직권상급법원에 제출한다. 해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 지정 이전 신청을 할 때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법원 이송입니다.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범죄 시에는 민간이었는데 현재는 뭐다?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가지게 되었거나,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됐다, 이 말은 처음부터 얘가 뭐였다?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현재 군인이면 이 말이에요. 현재 군인이면, 그러니까 범죄 시에는 민간이었지만 현재 군인이랄지, 아니면 처음부터 얘가 뭐였어? 군인이랄지, 이 말이에요. 현재 군인이면 이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군사법원으로. 이건 이제 관할 이송이죠. 소송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역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현재는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재판에? 일반 법원 수합니다. 범죄할 때는 군인이었지만 현재는 민간이면 어디서? 민간 법원 수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군인이 제대하여 민간인 신분을 갖게 되면 군인 신분 중에 한 범죄라도 원칙적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군사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재심 관할은 어디다? 일반 법원입니다. 디귿. 군 내부의 탈영병. 탈영병은 현재 군인입니다. 관할이 어디다고? 군사법원인데 니을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헌법에 가요. 민간인들도요. 그 군사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인데 뭐 군용물 뭐 절도죄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초소에 관한 범죄 같은데 하여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죄를 두 개를 범했는데 지금 민간입니다. 하나는 헌법에 의해서 뭐한다?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고 하나는 민간법원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데서 하면 되겠지. 군사법원에 있는 것 어디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으면 되고 민간법원 것은 어디야? 민간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올까? 판례가 변경된 거거든. 아니면 옛날에는요, 이걸 병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디서 재판해버려? 군사법원 재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민간법원권은 민간법원에, 군사법원권 어디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건데요. 본원과 지원 사이는죠, 이거는 사무 분배가 아니라 뭐다? 관할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원의 토지 관할이 본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2번입니다. 형사소송법 토지 관할은 쭉 이런 거죠. 현재질환,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아니라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어디에? 공통된 직권상법원이 고등법원이 결정하죠? 답은 3번. 2번 아니에요. 3번이에요. 해설은 맞겠는데 해답을 2번 해놨네. 3번이네. 자, 관련 병합에서 고유 관할 사건이 먼저 소멸해 버렸습니다. 먼저 종결해 버렸어요. 같이 병합이 안 되고. 그랬다고 해서 관련 사건 관할을 소멸 안 하고 계속 만다? 유지되죠? 조양은 2번. 재판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작년 8월 문제 같아요. 1번.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회사 돈 주워 먹어버렸어요. 횡령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법 처벌해야죠. 형법 제6조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본원과 지원 사이는 사무 분배가 아니라 뭐다? 관할의 문제라 그랬고요. 3번. 관련 사건에서 이 소멸한다고 해서 고유 관할 사건이 먼저 종결했다면 관련 사건 관할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계없죠. 계속 유지됩니다. 주의하면 4번. 자, 일반 국민이 수개의 죄 가운데 하나는 군사법원에 하나는 뭡니까? 일반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군사법원권은 군사법원에. 그 밖에 일반 범죄는 뭐다? 일반 법원에서 관할을 갖는 거죠? 군사법원에서 몽땅 다 행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기억.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이 다를 때 관련 사건의 병합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때는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바로 이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 해당된다. 니은 약식명령을 한 판사는 정식 재판 항소심은 상급심이죠. 제척사유가 되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친고죄 고소는 수사조건이 아니라 공소조건입니다. 공소. 그래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니을 그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무효니까. 니을은 틀렸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 나쁜 놈이에요. 형을 참작 안 해줍니다. 이거를 정상 참작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중적 양형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할 겁니다. 4번.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제1심 법원에 계속이 됐을 때 수개의 사물관할이 다르니까 어디서 재판합니까? 합의부에서 합니다. 이 경우 단독 판사는 즉시 공소 기각 결정을 하고, 만일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먼저 확정됐다면 할 수 없이 먼저 확정돼 버리면 나머지 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면소 판결을 하고. 2번 토지관할의 기준에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인데 스스로 온 곳이든 스스로 적법한 강제관 체포지 관계없고, 지원과 본원은 관할이죠. 그래서 지원에 해당된 것이 꼭 본원에 당연히 인정된다 할 수는 없고. 4번 하나는 군사범죄 사건, 하나는 일반법원. 그럼 뭡니까? 각각 따로 재판합니다. 군사법원 하지 않습니다. 5번 작년 2차 경찰이네요. 기억?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억 적절한 건데 특가법 도주죄 뺑소니입니다. 이게 단독부수 관할이다. 몰라요. 건너뛰는 거예요. 1번 기억은. 열었는데 몇 개냐 물어봐 버리면 돌아버리죠. 다행히 몇 개냐는 아니에요. 니은입니다. 자, 항소심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파기하면서, 저번주 한 것 같은데, 이때 항소심은 원래 원심을 파기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재판한 게 원칙이야. 근데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었어. 파기된 1심이 뭐였을 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관할위반 판결이야. 그래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해서 파기했잖아. 이때는 1심법으로 사건을 뭐 해야 돼? 환송해야 돼. 안 하고 자기가 재판한 것은 위법이에요. 360 위반이다. 니은은 맞는데. 디귿. 그런데 답은 너무 쉬워, 여러분. 관련 병합에서 고유관할 사건이 먼저 종결됐다면 관련 사건도 종결 안 되죠. 유기되죠. 뭐 얼마나 출제한 놈이 성의 없냐면, 디귿 하기 틀렸지. 그럼 디귿 없는 게 뭐밖에 없어? 3은. 얼마나 출제한 새끼가 성의 없는 거 알겠죠? 그렇잖아. 기억, 니은, 디귿은 디귿이 다 들어있어. 그쵸? 진짜 성의 없는 새끼지.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토지관할 기준사에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건에 수개 법원이 동시에 관할, 이게 경합이라면 관할 수 있고,
그중 어느 곳에서든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죠. 먼저 제기된 거 재판하면 되잖아. 경합은. 토지관할의 기준 현재지는 현재 임의적든 적법한 강제든 관계가 없다. 6번.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1번 틀렸죠. 진짜 조형이니까 많이 나오지. 병합됐다가 고유관할 사라져도 관련관할 그대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형사소송법 6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병합될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결정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야? 지워버렸네. 사물관할은 같은데 뭐만 다르다?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 병합이 공통직권이에요. 사물관할의 경우는 공통직권이 아니라 어디 결정해? 합의부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어서 2번이 맞는 말이잖아. 3번.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정 신청을 하는데 3번은 왜 틀렸어요? 피고는 지정 신청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기속이 됩니다. 이때는 어디서 결정을 해? 합의부에서. 사물관할을 같이 했을 때 어디서 해? 먼저 제기된 곳에서. 알았지? 7번. 사물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병합할 때는 어디서 해? 합의부에서. 다만 합의부는 이거를 자기가 안 하고 단독부로 모을 수도 있다 했어. 이송할 수도 있어. 단서가. 니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 판사했을 때는 합의부는 단독 판사의 사건을 뭐한다? 병합해서 뭐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맘이야.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원에 있을 때는 달리하는 어디서? 합의부. 합의부가 심판한다.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는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서 같이 된 때는 먼저 제기된 사지. 다만 피고인이나 검사 신청해서 뒤에 제기된 걸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신청해서. 8번. 옳은 설명은 8번에 이건 유치해. 법원 관할인데 그 사형무기 장기 1년이 아니라 단기 1년 이상. 장기 1년이면 대한민국 모든 법은 다 1년 이상이야. 장기가 최소한 1년이야. 그래서 모든 게 합의부가 아니겠지. 하여튼 근데 모르는 거 넘어가야지 뭐. 이거 묘하다고 넘어가야 되겠지. 오른꼬르니까. 2번이 맞네. 현재질환 임의에 의한 현재지. 스스로 출석한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것. 답이 2번이고.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는 합의부로 이송인데 그냥 이송 결정합니다. 위반 선고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관할 위반이야. 관할이 적법했는데 뭐야? 검사가 공소장 변경한 거니. 관할 위반 선고 아닙니다. 그냥 이송입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법원들 관련 사건의 경우에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면 어디서 결정해? 소속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해. 이게 틀렸잖아. 진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검사는 처음 탈게요.